이튿날 나는 학교가 파하기 무섭게 곧장 익산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왜? 궁금하니까. 호기심. 관사 정원에서는 전날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어떤 상황? 계집애가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거리를 재기 위한 듯 몇 발짝 조심스럽게 걷다가 공을 잔디밭 위로 또르르 굴렸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아마도 철책 너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인 듯 나비란 놈은 고양이 정원수 가지들 사이로 몸을 숨긴 채 꼼짝도 않고 야옹야옹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철책 너머의 낯선 사람 누구예요? 나겠지. 공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 거의 정확히 멎어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누르면서 철책 틈새로 손을 넣어 공을 집어들었다. 이제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이 변했죠. 계집애를 향해 던져주었다. 공이 발치 가까이 떨어진 순간 계집애의 얼굴에는 놀라움인지 반가움인지 모를 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거기 누구? 사람이요. 아, 어제 바로 그의 세상에 소녀와 내가 최초로 대화를 하는데 소녀는 서울말을 쓰고 있고 나는 사투리를 쓰고 있지. 세상에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단박에 알아맞혔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목소리로 나를 한방에 알아보지? 신비감.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 너 알아. 나이는 나랑 비슷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그리고 얼굴은 아주 못생긴 애야. 라면서 뭐야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알아. 소녀도 나에 대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옆에 문제 풀러갈게요. 5번. 내가 소녀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정신없이 첫날 뛰어간 이유는 그 소녀가 2번. 눈뜬 장님인 걸 알고 놀랐기 때문에. 6번. 기억과 같은 행동, 기억. 이튿날 나는 학교가 파하기 무섭게 곧장 익산 군수 관사로 달려갔다. 너무 궁금한 거니까 궁금해서 나를 주어로 하여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 그래서 답을 써보면 나는 그 전날 만난 소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6번의 답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전개 또 조금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38쪽.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나 진짜 못생겼나 본데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얼굴 못생긴 것까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바람에 나는 가슴 복판이 뜨끔 쑤셨다. 나 진짜 못생긴 거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가 나를 못생기다고 얘기하고 있어. 외모에 대해 열등감이 나타나고 있다. 계집애가 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지 않은 정상적인 자세로 건드라고 철책까지 다다르는데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듯 했었다. 소녀는 나를 의식해서 정상인처럼 걸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야. 못생긴 게 사실이라고 사맡으면 실토정할 뻔했다. 생기다만 얼굴 같다고 모두들 나를 놀려대고 있으니까 나 못생긴 거 알거든? 솔직하고 순수한 나의 성격.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솔직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해주고 있다. 너가 아버지가 군수냐? 얼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화제를 전환하는 거죠. 나는 엉뚱한 대로 말머리를 돌렸다. 군수가 뭔데? 네가 익산 군수 딸이냔 말이여. 익산 군수가 뭔데? 군수 관사에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모르다니. 역시 서울 애기들은 나보다 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무지렁이라고 생각을 했어. 서울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서울 내기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을 비웃고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이 니들이 모르는 걸 난 알고 있거든. 서울 내기들한테 잠자리면 무조건 다 그냥 잠자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서울 애들은 잠자리를 구별할 줄 몰라. 실잠자리, 기생잠자리, 비된잠자리,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쌀잠자리, 보리잠자리, 밀잠자리, 말잠자리, 호랑잠자리 등 가지각색의 수많은 잠자리가 세상에 있는 줄 모르는 법구들이다. 난 그런 거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따라왔을 뿐이야.
계집애가 심드렁한 얼조로 중얼거렸다. 오, 왠지 여기 익산에까지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가 보네. 어쩌다가 그렇고럼 당달봉사는 되어버렸냐? 라면서 소녀가 시력을 잃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데 사실은 되게 실례되는 거잖아요.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간밤부터 줄곧 품어온 의문을 입 밖으로 불쑥 털어냈다. 당달봉사가 뭔데? 역시 서울 얘기라서 몰라. 단어 뜻을 몰라? 나는 당달봉사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려고 철책에 바짝 달라붙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가 번뜩 느껴졌다. 옆에 누가 있어. 고개를 돌려봤더니 머리가 희끗한 노파가 유리창 안쪽으로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정이었었다. 소녀의 외할머니고요. 낯선 나를 경계하고 있는 거지. 우리 손녀딸 저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아마 어마 뜨거라 하면서 나는 전날처럼 또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전날 도망친 건 계집애한테 당황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당황해서 도망간 거고, 오늘 도망간 거는 이 할머니가 무섭게 째려봤기 때문에 도망갔었던 거죠? 예, 예.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진둥한둥 주랭랑을 놓았다. 몹시 바쁘게 서둘러서. 전개 두 번째. 이튿날 군수관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너무 무서웠나 보네.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관사 쪽을 외면한 채 그 이틀 동안 만세주장 앞길 멍석 위에 달린 지혜밥을 봐도 뱃속의 회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 배고픈지도 몰라. 한눈에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소녀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새하얀 낫꽃이 얼굴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바람에 자꾸 기억 속에 아른아른 바람에 그렇잖아도 재미를 못 붙여 애를 먹던 학교 공부가 한결 더 부실해졌다. 학교 가서도 하루 종일 그 계집의 생각만 하고 있나 봐요. 중간 부분 줄거리. 군사 관사에서 주랭랑을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를 찾아갔다가 명은이 외할머니를 만난다.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에게 명은이가 입원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어머, 이런 얘기 왜 해주는 거지?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와 그러네. 지 또래하고 노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인사해줘서 고맙다. 관사에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한다. 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은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명은이 앞에서는 요 정도는 얼라야 조심해다오.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벌써 이미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가 이렇게 명은이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지만 너 요 정도는 조심해줘야 한다 라고 말한 걸로 보아서 명은이는 같이 어울려 지낼 친구가 없이 외롭고 명은이 할머니는 손녀를 아끼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명은이는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죽었으니까 전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전쟁을 떠올리면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명은이를 너무 트라우마에 몰고 있죠. 그런 장면이 또 나올 거예요. 명은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은 때마침 주일이었다. 우리 식구들은 서울에서 피란 내려온 막내 이모의 전도 덕분에 수복, 서울 다시 되찾은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사찰인 딸 고만이 아버지가 이른바 딸만 계속 나와서 딸 고만 나라 해서 딸 고만이래요. 별명이. 딸 고만이 아버지가 힘차게 울려대는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주일 아침에 신광교회로 향했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될 것, 이 종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거다? 주일 아침 신광교회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일 학교 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예배 도중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북 피란민 출신으로 중앙시장에서 철물점 경영하는 호라비 반사는 매주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하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강요했었다. 뭘 이렇게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강요하냐? 반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타나죠?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은 죄와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전부리 사용한 죄 따위가 내 고백 기도의 주된 내용인데 명은이를 만난 이후부턴 당달봉사라는 나쁜 말을 사용한 죄 하나가 내 기도 속에 덧붙여졌다. 그런 말 하면은 안 됐었었는데 라면서 그러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주고 있는 거죠. 왼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38페이지. 소녀에 대한 나의 태도. 처음에는 보기만 하고 어머 눈이 안 보이는구나 당황하고 도망만 가고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나중에는 공을 던져주고 질문도 하고 대답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성격이 변하는 거니까 입체적 인물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밑에 또 내려오면 서울 아이는 서울말 쓰고 나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죠. 전라도 방언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와 진짜 익산인가 보다 사실성을 부여하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줍니다. 시골 소년인 나에 대한 친밀감과 순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색하게 자기를 꾸미려고 서울말 쓰지 않으니까요. 내가 사투리를 쓰는데 어떤 효과를 낳고 있습니까? 전북 익산이라는 배경을 실감나게. 맞아, 이 동네 진짜 있지? 사실성, 토속적 분위기, 나의 순박함을 드러내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문제 7, 8번 보러 갈게요. 7번 문제. 윗글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솔직하고 순박해요. 그렇지. 해방 직후부터 신광교회에 다닌 거는 아니고 서울 수복한 이후로 신광교회에 다니지. 지혜밥보다 소녀에게 더 관심이 생겨서 밥 먹고 싶지도 않고 학교에서의 공부도 안 되죠. 서울 애기들의 무식함을 비웃는 버릇이 있다. 고양이 보고 나비래. 잠자리 구분도 못해. 명은에게 당달봉사라는 말을 쓴 것을 반성하고 있다. 맞죠? 답은 2번. 8번. 명은이 외할머니가 명은이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아닌 것은 시력을 잃은 까다 엄마 아빠가 죽어서 2번에 있다 얘기해줬죠. 명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요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 부모 얘기, 사람 죽고 사람 죽이는 얘기, 장님 이야기 꺼내지 마라. 명은이에겐 그동안 말동무가 없었다 얘기. 그래서 네가 말 걸어줘서 고맙다. 명은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얘기하지 않았죠?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나는 주일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광교사에서 곧장 시청을 향해 달려갔다. 명은이 만날 거거든요. 명은이에게 건넬 선물을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무슨 선물을 주려고 그럴까?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앞 못 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려는 거구나. 내가 결코 시골뜨기라고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서울내기 계집애한테 일깨워주는 확실한 증거문이 될 것이다. 큰일 났네. 앞에 외할머니가 명은이 앞에서의 전쟁, 사람 죽고 죽이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 명은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은 뭔가 또 문제 생기지 않나?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며 철책 앞으로 서성거리던 참인데 관사 현관문이 빠끔히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난생 처음으로 익산군수 관사 안으로 쭈뼛쭈뼛 발을 들여다 놓았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낯선 구조의 양옥집 거울을 통과하는 나를 액자 속의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은이가 들어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명은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나비란 놈이 어머! 나를 보더니 야옹! 함께 책상 위로 뛰어오르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명은이는 얇고 보드라운 차렵 이불로 턱 밑까지 가린 채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다. 아직 아픈가 보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 새하얗고 전보다 더욱 예뻐 보였다. 예뻐 보여. 호감이 있단 얘기지. 멋쩍고 쑥스러운 나머지 나는 괜시리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순박한 성격이 드러나고요. 바로 이러한 걸 뭐라고? 나는 순박한 소년입니다를 보여주는 간접 제시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죠.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 머리를 움직거린다. 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먼저 천천히 놀다 가라. 명은이 외할머니가 자다리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북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완전 눈 돌아갈 것 같은데 나 지금.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 뭐예요? 전황에 관련된 소식인 거지.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문제 생기기 시작할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명은이하고 좀 어색어색해질 거거든요. 바로 명은이와 나의 갈등의 원인이 될 거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직에 해임한 소식부터 먼저 전했다.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 미군 3사단이 연합작전으로 북계군 1군단을 포위해서 1개 연대를 섬멸한 것을 숨차게 진행이 되었었다. 금기를 어기고 있죠. 명은이 너 선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려버린다는 뜻이여.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동그레졌다. 사람 죽이는 이야기에 충격받기 시작한 거죠. 명은이의 그와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 나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나는 더욱더 신떠름에 곧부라졌다. 신명났었다. 명은이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지?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운데? 나를 존경하는구먼. 오해하고 있죠. 내친 김에 나는 미국 군단이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한 이야기를 했다. 명은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여. 과자 안 먹니? 말할 대사를 다른 데로 돌리기 이야기인 거죠. 아,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아. 무엇이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다음 페이지. 명은이는 헬쑥하게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을 아래로 착 내려가꿨다. 왜? 외양 묘사를 통해 불편한 심리와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죠.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까지 숨어있던 속눈썹이 가느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 코치도 없이 쟁반 위의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었다. 아직 명은이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를 몰라요. 눈치가 없어.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애가 뭔가 특별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로 시작했다. 어머, 일상을 회복하고 있죠? 내가 눈치 없는 소리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를 피해 정원 수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 얼른 공을 집어 명리에게 돌려준 다음 나는 득의에 찬 목소리로 그날치의 선물을 전했다. 뭐 역시 전황 소식을 전해준 거죠. 큰일 났네. 이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영국 29여단 글로스터 대대가 60여 시간 사투 끝에 중공군을 무찌르고 적성고지를 사수였디야 라면서 시청 앞 게시판에서 공들여 외워온 벽보 내용을 뜻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며 명은이의 반응을 살펴봤다. 어때? 멋있지? 나 이런 거 다 안다고.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소나기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며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떨어졌다. 내적 갈등이 간접적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내적 갈등 어떤 거? 너무 듣기 싫은데?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큰일 났네. 오해하고 있어요?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아, 좀 그만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중부전선 임진강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중공군 63군 3개 사단을 격퇴하고 대승을 거두었디야. 듣기 싫단 말이야. 그만두란 말이야. 명은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갑자기 잔디밭에 퍼져버리고 앉아있었다. 옆에 그림 보고 있죠.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살태에 별안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명은이가 너무 괴로워서 이야기를 하죠.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참다 못한 명훈이가 화를 내고 있어요. 제 손으로 머리칼을 마구 쥐어뜯으며 명훈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댄다. 명훈이 외할머니가 너무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백기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40페이지 잠깐 넘어올게요. 지금 보고 있는 2페이지에서 퇴원하는 명은이에게 내가 주고 싶었던 선물은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인데 이거 전해주면 안 되는데 나의 기분은 어땠어? 나 이 정도 안다고 신명이 납니다. 자, 전황의 소식은요. 첫 번째, 나는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 몰라.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거죠. 하지만 명은이는 그 소식에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요. 요 말이 중요하겠네요. 전황 소식이라는 것은 나와 명은이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요 정도는 좀 외워주시라. 됐고 그 다음 뭐 됐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내가 전황 소식을 전해줄 때 명은이의 소나기에서의 힘이 풀린 이유는 뭐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듣는 게 괴롭고 싫어서 그렇죠.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옆에서 계속하면은 힘들잖아요. 듣기 싫단 말이야. 반응을 감동의 표시로 오해한 내가 계속 이야기하자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명은이가 드러내던 명은이가 이제 듣기 싫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막으면서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만하지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눈치가 필요하다니까.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자 안 먹어? 이제 그런 전쟁 얘기 그만하고 딴 얘기해. 이거죠. 답은 4번. 나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싫다라는 간접적인 표현. 니은에 나타나 있는 나의 태도,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지 좋은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죠? 지 좋은 식으로만 해석한다. 3번. 아전 인수. 제 논의 물대기. 동문서답. 동쪽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쪽을 대답해 줍니다. 다른 소리 하는 거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전전긍긍. 어떡하지?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거. 유비무한. 준비가 있으면 나중에 근심이 없습니다. 준비 철저. 준비를 하면 나중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기말고사를 위해 유비무한의 자세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영문을 모른 채로 나는 불이 나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눈치가 없어.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떠올려야 되는데.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 호의가 전황 소식을 전해준 게 무시당한 관사 근처엔 앞으로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길바닥에 돌멩이를 발뿌리로 힘껏 걷어차 버렸다. 나의 호의가 무시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지.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해서 언뜻 되살려낸 것은 거진 집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이게 화를 낼 게 아니었구나. 이제 또 생각하겠죠.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3가지 당부 가운데 나도 모르게 2번째 당부를 어기는 것이었었다. 나는 사람과 사람이 죽이고 죽는 이야기를 호의라고 생각하면서 저질러 왔었던 거죠.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번뜩 예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죠.
혼자서 다짐했던 대로 나는 하루 동안 관사 근처를 얼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언제나 계속 관사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명훈이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에 대한 반성, 명훈이와의 관계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지. 꼴도 보기 싫다고 명훈이가 지르던 쇳소리가 내 귓바퀴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보고 싶은 마음을 결국 다음날 해질녘 관사를 또다시 찾아가고 싶었다. 이제 가서 사과해야지. 저녁 노래 물든 발그레한 낫꽃으로 명훈이는 정원 한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손에 공은 쥐어 있고 곁에 나비란 놈도 알짱거리고 있었지만 공놀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지. 며칠 동안 대화 상대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외롭고 심심한 상태잖아요. 할 일 없이 먼 산 바라기가 되어 언제까지고 꼼짝도 않는 명훈이의 모습을 나는 철책에서 한참이나 몰래 쳐다보았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가서 빨리 미안하다 그래 이놈아.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댕 하고 육중하게 울려 퍼졌다. 교회 종소리죠. 한 번 울리기 시작한 종소리는 짧은 쉴 참을 거친 후 댕그렁댕 댕그렁댕 여전히 기세 좋게 울려 퍼졌다. 명은이는 느닷없이 종소리에 움찔 놀라는 기색이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신강교회 쪽을 향해 명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었다. 명은이한테는 이제 이 종소리가 어때요? 의미 있는 소리가 될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둘이 같이 이 종 치러 갈 거거든. 저녁 노래 한박 젖은 채 종소리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 모습에서 나는 감동이 철렁 내려할 만큼 묘한 감동을 받았다. 3일 중이여. 나는 철책 밖에서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기별하고 말았다. 명원이가 화들짝 놀랬다. 나비야 나비야.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라는 듯이 마치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나비와 함께 공놀이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 없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공을 잔디밭 위로 또르르 굴리면서 부산 떠는 신용을 했다. 겨냥이 지나쳐 공은 철책 밑을 통과해 어이쿠야 내 발치까지 떼굴떼굴 굴러왔다. 어쩔 수 없네. 공 던져줘야지.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나는 공을 주워 철책 안으로 던져주었다.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니? 거기 누구? 하고 명훈이가 있는지.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왜 거기 서 있어? 며칠 안 보는 사이에 나도 너가 많이 보고 싶었더라 라면서 그래 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놈아. 용서와 화해를 요청해주고 있죠. 거기 누구? 묻는 대신 명은이는 나를 책망하는 척했다. 때맞춰 관사문이 활짝 열렸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아이고 이놈아 꾸짖은 그리 왔느냐 반가운 반 어정쩡한 기색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잔뜩 낫꽃을 붉힌 채 나는 관사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통과해 정원으로 나갔다. 3일종이라고? 3일종이 뭔데? 수요일에 친종이여.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불러. 저것은 초종이여. 예배 시작 한참 있다가 재종을 칠 것이여. 명은이한테 미안하던 참에 나는 굴렁쇠구리듯 빠른 말씨로 한바탕 정신없이 짓거렸다. 어머나 너 건우 너 교회 다니니? 딸고마니 아버지가 시방 초종을 치고 있는 종이요. 종 치고 있는 아저씨 딸고마니 아저씨. 명은이 너 딸고마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마니 아버지는 딸을 엄청 낳아서 이제 딸 고만 낳으려고 이름이 그 딸고마니 아저씨요. 야트막한 언덕 위 신강교회 종탑 밑에서 종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송을 연방 오르막 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종을 치고 있는 사찰 아저씨의 작고 딱떡대 벌어진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절로 웃음이 비어졌다. 쥐도 못생겼으면서 딸고마니 아저씨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고 희화화해서 표현하고 그래서 웃음이 비어져 나오고 있죠. 5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준 이름이 딸고만이었다. 딸내미 이름을 고로크롬 엉터리로 지어놓으면 요단번에 틀림없이 아들 된대야 라고 하면서 남아선호 사상에 있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알 수가 있죠. 밑에 핵심 정리. 나의 전황을 들려주자 명은이가 화를 내고 화를 낼 때 나는
호의를 무시당했다고 화가 났고, 맞아,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고, 명은이는 전쟁 이야기에 큰 충격받고 있었죠. 내가 하루 동안 관사에 가지 않을 동안 나는 마음이 복잡했고, 명은이는 친구 하나 겨우 새겼는데 없어졌어. 무기력하고 쓸쓸하죠. 다시 만나쳤을 때 미안하고 먼저 아는 척 해줘서 안도했고, 명은이는 반가우니까 빨리 들어와. 거기서 뭐하니?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겠죠. 빨간색으로 체크해야 될 게 42페이지에 있네요. 전황 소식의 의미. 명은이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나의 배려.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나의 우월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당부를 어긴 거고, 왜 그랬을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지. 나는 전쟁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명은이에게 상처가 되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 내면에 깊게 자리 잡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멸 이런 단어가 아무렇지 않은 거지. 사람이 한두 명 죽어나가는 게 아닌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겠죠. 됐고, 옆에 나와 있는 43페이지 11번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11번. 내가 명은이에게 다시 말을 걸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은 종소리 때문이죠. 종소리. 윗글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를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낼 게 너무 없어서 그나마 이 정도는 문제거리가 되죠. 나의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화가 났고요. 외할머니 당부를 떠올리며 명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명은이의 모습을 잊기 위해서 애쓰지는 않았죠. 자꾸 괴로워했었지.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명은이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자신을 아는 척 해줘서 다행이다. 제가 나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서 꺼져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죠. 미리 읽어보고 갈게요. 딸고마니 아버지는 이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나와 명은이가 가까워지게 되고, 딸고마니 아저씨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어서 그 아저씨가 도대체 어떤 아저씨인데 명은이가 교회에 가는 계기가 되고, 종소리를 더 자주 크게 듣게 되고, 뭐 그런 얘기겠지. 명은이는 한바탕 기분 좋게 깔깔거렸다. 명은이가 웃는다. 내가 서울내기 지지배를 웃겨 코로 만들었어. 나는 특이양양해서 넋이야 신이야 하며 마구잡이로 떠들었지. 순수해요. 실수하지 않아야 될 텐데 또.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너도 아마 배꼽을 잡아 웃고 웃을 것이요. 얼마나 고생하게 생겼는지 알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머리는 훌러덩 벗겨지고. 여기에 또 말실수 들어가죠.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치는 걸 보면 얘 못 보는데. 말을 하다 말고 나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앞을 못 본다라는 점을 뒤늦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말조심하네요. 좀 이미 뱉어놓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은이를 배려하고 있어요.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지. 종소리의 꼬리 부분이 긴 여운을 끌면서 저녁 하늘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이 부분 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사라지고 있었다. 꼬리를 끌면서. 사실은 소리에는 꼬리가 없죠. 그럼 뭐라고 할까? 시적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청각의 시각화 정도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딸고마니 아저씨 얘기 계속 해봐. 명은이가 잔디밭에서 아무렇게나 퍼보라고 앉아있으면서 재촉했다. 덩달아 명은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둘이 친해졌어. 딸고마니 아버지는 정말 괴짜였었다. 딸고마니 아저씨에 대한 나의 이제 판단, 평가 같은 게 나오죠. 교회 종을 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다. 종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놀림감이 되었지만 종치는 동안만큼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래서 종치기 위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종의 일부분인 양 앙바틈 한 몸짓이 굵은 밧줄 끝에 매달려 방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으리만큼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솟구쳤다 하기를 되풀이하면서 힘차게 종이 울려대는 동안 그는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상기한 채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엄청 집중해서 종치나 봐요. 종치는 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 무렵이 되면 그는 자기 주위로 새까맣게 몰려찬 찬탄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종우레들 가운데서 딱 한 명만 골라서 한 번만 종의 줄을 잡아당기는 영광을 안겨주곤 했었다. 애들 얼마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학술에 뒤쫓아다니며 딸고마니 아버지라고 놀려먹은 적이 없는 착한 아이한테 대개 특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야기를 잘해줬어야지. 딸고마니 아저씨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딸고마니 아저씨 보고 싶어 어떤 아저씨인지 종치는 것도 가까이 들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왼쪽 딸고마니 아버지 이야기의 효과로 보면 딸고마니 아버지의 이름에 얽힌 사연과 종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저씨 생각해도 좀 웃겨. 해학적인 묘사 웃음을 유발한다. 명훈이가 그 얘기 너무 좋아하죠. 명훈이 웃겨줬어. 웃게 만들면 끝이지. 명훈이와 가까이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웃겨준다고 끝은 아니야. 잘생겨야 끝이지. 소설의 결말에서 나와 명은이 교회에 가서 함께 종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발단 전개에서 전개 부분까지 마무리가 됐었을 거고요. 옆에 나와 있는 13번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전개 부분 마무리 지을게요. 45페이지 13번 명은이가 나의 이야기 가운데 관심을 보이는 화제 딸고마니 아저씨 얘기 계속 해봐 라고 했으니까 딸고마니 아저씨 이야기겠죠. 딸고마니 아저씨 이야기. 14번은 이제 위기 부분 읽고서 풀어야 되니까요. 수고하셨고 잠시 후에 위기 부분에서 만날게요. 뿅!